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태우 팀장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은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이재민 지원이라든가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치, 모집 배치, 그리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도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전국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나 또는 후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동 세탁 차량이라든가 밥차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을 현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수해 피해 복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태풍이나 수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역이 발생한 후에 그것들에 대한 복구 활동이 대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산불은 일단 진화가 되기 전까지는 산불 진화 요원들에 대한 지원, 급식,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선적인 부분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재민들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집을 없이 임시시설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은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 지진 때와 지금 2022년에 지금 울진 산불에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포항 지진 때는 대규모의 봉사자들이 언론 보도가 나가서 이후에 몰려와서 봉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이재민 숙소 인근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고 봉사활동이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이번 울진 산불에서는 중앙센터나 저희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울진 센터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의 대규모 봉사자들이 이 현장에 와서 활동거리가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급식 부분이나 세탁차 부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데는 많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치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을 생각해서 조절했기 때문에 포항 지진에서 겪었던 몇 가지 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울진에서는 좀 극복을 하고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 요원들의 일부 훈련이 안 된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산불이 크게 나고 진화가 안 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행정에서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든 이렇게 해서 잔불 제거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산불 진화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에서 그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산불 진화와 관련돼서는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풍이나 수해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산불 진화 요원들에 대한 급식 그리고 또는 지원, 이재민들에 대한 급식, 지원 이런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부분이 제한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도 먼저 사전교육이 좀 현장 교육이라도 이루어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진행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은 23개 시군의 시단위 또는 군단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0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봉사활동을 거의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타 지역의 타 시군의 재난지킴이 봉사자들은 일부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가 또는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고 울진군의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은 급식이라든가 그것들에 대한 간식 배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핵심이 봉사자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류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봉사활동거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몰려오는 거를 시군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늦추어 달라. 다음에 좀 복구가 된 후에 산불이 진화된 후에 마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라든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됐을 때 그때 참여해 달라는 형태로 요청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봉사자들을 이렇게 좀 만류를 시키는 부분들이 시군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줬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산불 현장에서 울진센터의 직원만으로는 그 현장에 대한 현장 자원봉사 지휘소나 또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몇 군데,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부족했었는데 그거는 시군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루나 또는 이틀씩 이렇게 직원을 파견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 담당 팀장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국민들도 아시고 자원봉사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피해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도 봉사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집을 세우거나 집을 만들거나 또는 그 마을을 재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행정이나 산림청과 협력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 마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또는 그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이재민들이 살기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아마 1년 후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산림에 대한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들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 나무들에 대한 심기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1년 후 또는 많게는 2년 후에나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림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필요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이재민 지원 프로그램들이 소소하게 기획돼서 진행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받았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산불 있기 전에와 산불이 있은 후에가 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나에게 재난 담당자로서의 재난이라는 의미가 울진 산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재난도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재난 담당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